좀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예상 기대 수익률 자체도 좀 제한적인 확률이 높습니다. 하지만 전 처음에는 기대 수익률이 좀 제한적이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. 왜냐? 그러면 이제 벤처 캐피털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. 주니어 심사역이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처음에는 바로 이제 본인만의 투자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학생 스타트업 중에 아니면 대학생이 봤을 때 그 세대가 봤을 때 너무 좋은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회사를 이제 잘 서칭을 해서 나 여기는 굉장히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잘 어필될 확률이 높지만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이 업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를 통해서 투자가 돌아가게 되는지 한 사이클을 경험하게 해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 투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투자를 내가 같이 담당을 해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축적을 하게 되고 경험이 축적하게 됐을 때 이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본인만의 첫 투자를 하게 회사가 많이 기회를 줍니다. 그리고 보통 첫 투자를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주니어 심사위원이니까 갑자기 우리 회사 막내가 첫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너무 너무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없을까? 그리고 얘가 첫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도와줄 건 없을까?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 회사 자체가 전체가 이제 그 막내 심사역이 첫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팀 전체가 이제 그리고 투자본부 예를 들면 투자본부 전체가 얘 친구 첫 투자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거 도와줄까? 그리고 어떤 부분 보라고 할까? 나는 이걸 알아볼까? 그리고 쟤는 저거를 해볼까?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많이 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첫 투자를 할 때 좋기도 한데 항상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떤 아쉬움이 있는가? 그리고 저는 주니어 심사역이 첫 투자를 할 때 보통 어떤 조언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.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첫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의 투자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첫 단추를 잘 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를 생각보다 구성원들 그리고 그 회사의 이제 투자 본부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. 그래서 전부 각자의 이제 생각들로 조언을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. 그리고 너무 좋은 회사가 많아 보이고 너무 인연을 맺고 싶은 회사가 많아 보여서 어떻게 보면 다 손이 나가고 싶어하고 다 투자를 조금씩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좀 그럴 때일수록 좀 제한적으로 작은 성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투자를 먼저 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. 이게 생각보다 벤처 투자 회사도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일정한 프로세스로 움직이게 되고 그 투자한 이제 포트폴리오사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한 분기에 한 번씩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체크하고 이제 가치 평가를 그 내부 경영진이 내부에서 이제 정해진 그 규율에 따라서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다. 이 회사는 조금 위험한 것 같다. 아니면 이 회사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.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막 이렇게 눈에 띄게 엄청 훌륭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잘 가고 있다.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평가를 계속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 투자를 한 게 생각보다 금방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투자도 생각보다 좀 기세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기세가 어디서 기인하냐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에서도 좀 기인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라는 건 매우 정직합니다.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더 많은 리스크를 감당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기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지만 당연히 리스크가 크니까 잘 안 될 확률이 높고 좀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예상 기대 수익률 자체도 좀 제한적인 확률이 높습니다. 하지만 전 처음에는 기대 수익률이 좀 제한적이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. 왜냐? 그 처음에서 작은 성공을 맛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주변 구성원들도 이렇게 작은 성공을 했지만 이분이 이제 이 친구가 이 다음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.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좀 더 기회를 주게 되고 그 본인 자체도 요거 내가 한번 이렇게 잘 회수를 해서 성공을 했구나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도감 그리고 그 보람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좀 더 모험을 해보고 싶다 라는 식으로 조금씩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도 늘어나게 되고 자기가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순환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와 반대로 처음에 했는데 내 기대랑 너무 다르게 바로 이제 좀 안 좋은 결과 나왔을 때는 그 다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이제 본인 자체도 이제 조금 마음이 쫓기게 돼요. 그래서 저번에는 잘 안 됐는데 이번 투자는 반드시 실패하면 안 된다. 그리고
반드시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 하면서 역으로 투자 기대 수익률이 좀 더 제한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 쪽으로 계속 천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실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시선에서도 난 반드시 성공해야 돼. 다음 걸로는 성공을 보여주겠어라는 약간 압박감에 좀 쫓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난이도 높은 투자 흐름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비단 이게 벤처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 투자를 하신다고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작은 성공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감당을 해볼 수 있는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식의 확대를 해보는 건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상 전석철의 유니콘의 전석철이었습니다.